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난 것이 지금 미국 오바마잖아요. 오바마는 사실은 한반도를 위해서는 별로 안 좋은 일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리비아 같은 나라를 파괴한 그런 민주당 정부였고, 물론 그 배후에는 세계화 세력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트럼프를 러시아 게이트로 몰아버린 그 사람이 민주당 의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아담 시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민주당 의원의 시프의 할아버지 때는 제이콥 시프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제이콥 시프는 바로 러일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돈을 빌려줘가면서 러일 전쟁을 일으켰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 당시 상황이 소위 러시아의 남침을 막기 위한 것 하나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친일적으로 간 것이 민주당이었고, 미국 민주당이었고, 그것이 여지껏 그 대세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일부러 러시아 게이트로 탄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이 부분을 확실히 잘 모르시는 분이 많죠. 왜 일본은 미국 민주당하고 가까운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문제가 된 거 몇 개 한국 뉴스를 보면서 말하면, 변창흠이라는 사람은 흠이 많더라고요. 일단 말을 막 하는 것도 물론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아빠 찬스를 써서 뭐 어떻게 봉사활동, 뭐 특목고 입시 이런 것들을 적당히 해가지고 조국 장관 가족처럼 그렇게 해서 예일대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일대라는 것은 부시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상하게 예일대로 들어가는 사람이 나경원 아들도 그랬다고 그러고, 이 변창흠 씨의 딸도 지금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대학을 선택할 때 유명하다고 그래서만 거기 들어가게 하는 것, 그리고 너무 부모가 나서서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계획시키고 그것을 또 보조해주고 이런 것이 한국 사회의 소위 지도층에 많은데, 이런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애들이 벌써 16세 정도 되면 자기 앞길을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둬야지 그 애의 생활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부시라인 쪽으로 많이 간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화 또는 세계 통제화 사회로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국의 경우도 그 정경심이 지금 선고돼가지고 확실히 그 기소가 되는 걸로 나왔는데, 조국도 그 가짜 인턴 서류 발급의 공모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발뺌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또 모를 일이죠.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이 한국으로 올 때는 겉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 없다고 그럽니다. 현재 일본산 방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가격이 뭐 저렴하게 해서 많이들 수입을 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소비자들은 이게 일본산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뭐 방사능에 노출된 그런 수산물 먹으면
암에 걸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암 발생률이 놀라울 만큼 상승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것을 해결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말이죠. 문준용 씨가 서울시에서 1,400만 원 지원받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 문제의 갤러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창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딸 다희애 씨도 2년간이나 보조 큐레이터로 일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또 어떻게 거기 엮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경인 원 씨의 경우는 그 소견서라는 게 확실히 원본과 다르다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 이유는 서울대 로고가 여기 원래는 찍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나경원 씨가 소견서를 냈는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원본에 있어야 할 그 로고가 들어가 있지 일단 않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말이죠. 5인 이상 집합금지라고 막연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이 지도층에서. 왜냐하면 지하철하고 버스 타면 이게 5명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들이 많아 보이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는 차근차근히 해결을 못하는 그런 정부가 있을 때 그 야당 쪽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지만 여야가 한꺼번에 동시에 한 가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 야당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무소속이라든가 제3의 정치인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임진왜란 때 왜군을 데리고 온 것이 제수잇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아시죠. 조선을 침략했을 때. 그런데 현재도 보면은 그 DJ가 일본에서 픽업돼가지고 아무튼 한국으로 왔고 소로스를 만났고 그 기타 등등 IMF에 걸렸고 그런 것들 이후에 일어나는 거는 완전히 세계화를 추진하는 그런 방향 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 가톨릭 신자들이면서 주사파인 이 사람들이 김대중 씨뿐 아니라 노무현 씨도 사실은 가톨릭 세례명이 있어요. 문재인 씨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들이 북한을 굉장히 돕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분이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것은 북한은 이미 세계 정부 세력이 어떤 장악한 그런 세계화를 이미 많이 행한 그런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호텔을 짓는다거나 또 과학기술 발달하는 그런 과정을 보거나 이런 걸 보면은 또 김정은의 손 모습 같은 걸 보면은 세계화 세력이 이미 중국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게 세계화 세력인데 북한은 더욱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민주당 세력은 북한에 대해서 힐러리나 클린턴이나 그렇게 아주 나쁘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문제가 되는 건 그 다음 오바마 때부터 문제가 좀 드러나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건 간에 이렇게 가톨릭 쪽에서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북한 정권을 지속시키면서 오히려 남쪽 정권을 북쪽에다가 맞추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 중간에 중국을 이용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떤 면에선 많이 의존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이 한국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